1967년 6월 5일 새벽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이집트 영공에 진입했으며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 이집트의 11개 공군기지와 300여 대의 전투기들이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세를 몰아 요르단과 시리아, 이라크 공군기지도 공격하였으며 전쟁 시작 3시간 만에 주변 아랍 국가들의 공군 전력을 전부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 공군을 공격하고 있는 사이 이스라엘 육군은 시나이 반도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총 3개의 방향으로 공격을 실시했는데 탈준장이 이끄는 부대는 알-아시리를 지나 수에즈 운하까지 진출하기로 했으며 기갑여단 2개, 공수여단 1개, 대대급 독립부대 2개로 구성되었고 전차 300대, 장갑차 100대, 야포 50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샤론 준장이 이끄는 부대는 아부 아게일라를 통과해 미트라로 진출하기로 했으며 기갑여단 1개, 공수여단 1개, 보병여단 1개로 구성되었고 전차 200대, 장갑차 100대, 야포 100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페 준장이 이끄는 부대는 탈 준장과 샤론 준장의 사이로 진출하여 그들의 측방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예비군으로 구성된 기갑여단 2개, 전차 200대, 장갑차 100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군은 자신들의 진지에 대규모 전차들이 나타나자 그들을 사우디아라비아 군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흔들어 환영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이집트군을 죽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전차병은 우지 기관총으로 위협 사격을 하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전쟁을 위해 수많은 훈련을 실시해 왔는데 적 진지의 위치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진격 방향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검토되어 왔으며 대규모 전차 부대가 기동할 때 필요한 연료와 탄약의 보급 절차가 철저히 계산되었습니다. 이집트군도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에르 작전이라 불린 이 계획은 이스라엘군을 시나이 반도의 중부 지역으로 유인한 뒤 잘 갖추어진 방어 진지 사이로 그들을 몰아 일시에 섬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이스라엘군을 유인하기 위해 시나이의 영토를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막아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대통령 나세르는 이러한 일시적인 영토 희생조차 용납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카이르 작전을 폐기하고 방어 진지를 국경지역에 배치하는 전진 방어 계획으로 전환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집트의 총사령관 아메르는 거의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카이로의 군사본부에서 이집트군의 피해가 얼마인지 파악할 뿐 구체적인 작전 지시는 내리지 않고 있었고 따라서 전선에 위치한 상당수의 진지들이 후퇴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공격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일부 지역에서 이집트의 강력한 저항을 받기도 했지만 공격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집트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집트 공군이 이스라엘 전투기들을 수십 대 격추시켰고 전차들이 이스라엘로 진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거의 유일한 정보수단이었던 라디오에서 이집트가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집트 국민들은 환호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나세르 대통령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What's the radio saying about what's happening? 23 airmen for Israel. 23 23 now. airplanes. Yes, airplanes. What, shut down? Yes. 이러한 라디오 소식은 주변 아랍 국가들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에도 퍼지게 되면서 이날 전 세계는 중동에서의 전황이 이집트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당분간 자신들의 승리를 비밀로 하기로 합니다. 1956년 발생한 수에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전부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로 몰려 힘겹게 얻은 영토를
모두 이집트에 돌려주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자신들의 승리를 숨겨 유엔을 비롯한 외교적 교섭을 늦추고 휴전이 되기 전에 영토를 최대한 많이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전황에 대한 외신 기자들의 물음에 현재 이집트군이 이스라엘의 도시를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교전 중에 있다 라고 모호한 답변을 했으며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며 자신들의 승리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랍 국가들은 당연히 이집트가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민들도 전쟁에서 자신들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외교관들을 제외한 이집트, 주변 아랍 국가,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외교관들이 이집트가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양 국가의 병력이 철수하여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자고 했지만 소련은 현재의 전선에서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의 이 같은 주장은 이스라엘이 내심으로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련이 오판하고 내린 주장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자신들이 차지한 이집트 영토를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교관들은 고민을 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영토를 최대한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정부의 노력으로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이 후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격하여 시나이 반도를 전부 차지합니다. 한편 요르단은 이집트군이 이스라엘로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루어진 조약대로 자신들도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정보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 무너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집트의 정보들은 모두 허위였으며 요르단의 바람과는 달리 그들은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요르단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요르단군은 영국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집트와 시리아군처럼 약한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러한 계획은 순식간에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르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동안 갖고 싶었던 예루살렘의 동쪽 지역과 웨스트뱅크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이 지역을 전부 차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르단군은 예상대로 강했으며 그들의 저격수는 도시로 진입하는 이스라엘군을 하나하나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나의 건물과 하나의 골목길을 점령할 때마다 병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치열한 교전이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전세는 서서히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군은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에 위치한 통곡의 벽에 도착하게 되고 병사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올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르단군은 큰 피해를 입으며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병력을 후퇴시켜 웨스트뱅크 지역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면 그 패배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군대가 전멸하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후세인 국왕은 병력을 요르단강 동쪽으로 철수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공격한 지 이틀 만에 예루살렘과 웨스트뱅크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ברגע זה אנו עוברים את שער האריות. אנחנו בתוך העיר העתיקה. הר הבית בידינו, כאן תמיד הר הבית בידינו. 한편 시리아는 얼마 전 있었던 쿠데타로 군 내부에서 한창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골란고원에 야포를 배치하고 이스라엘 정착촌을 향해 공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모두 시리아를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의 진술에 따르면 우리는 이집트에 별다른 악감정이었고 요르단에 대해서는 존경심마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리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은 지난 19년 동안 우리 정착촌을 공격한 자들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험준한 산악지역인 골란 고원을 공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더군다나 소련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한다면 자신들이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5일째 되던 날, 갑자기 이스라엘군에 골란 고원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시리아 공격에 반대하고 있던 모세 다얀 국방장관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는 지금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차지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위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시리아군은 골란 고원에 강력한 요새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골란 고원의 북쪽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곳은 지형이 매우 험준해서 병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라 남쪽에 비해 그나마 시리아군의 요새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부대의 가장 선두에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배치했습니다. 그곳은 전차와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병부대가 도로를 건설해가며 동시에 공격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병부대는 전차부대와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공사를 진행했지만 시리아군의 공격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힘겹게 도로를 만들어가며 군대를 전진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군이 골란 고원에 올라서자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지형의 이점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시리아군은 빠르게 붕괴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아의 라디오는 골란 고원의 중심 도시인 쿠네이트라가 이스라엘군에게 넘어갔다는 거짓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시리아가 이러한 거짓 방송을 한 이유는 소련을 자극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들은 시리아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쿠네이트라까지 들어왔다면 자신들은 그들에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시리아군은 무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무질서하게 철수했으며 심지어 일부 장교들은 군복을 버리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의 진술에 따르면 태각하는 시리아군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적은 모든 무기를 버리고 이미 도망간 상태였다. 뉴욕의 유엔 안보리에서는 전쟁이 끝나기 위한 휴전을 제안했고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는 진작부터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외교관은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군대가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의 쿠네이트라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유엔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확장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현재의 전선에서 휴전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렇게 6일간의 전쟁은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등 아랍 국가들의 피해는 전사자 19,600명, 부상자 37,60명, 포로 6,584명이고 항공기 451대, 전차 990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피해는 전사자 698명, 부상자 2,563명, 포로 16명이고 항공기 26대, 전차 86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얻은 성과는 원래 영토의 3배에 달하는 완충 지역의 확보였습니다. 이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골란 고원을 힘겹게 올라가야만 했고 이스라엘은 고지대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위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선 요르단 강이라는 하천 장애물을 건너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불과 40km의 거리에서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선 먼저 수에즈 운하를 힘겹게 건넌 후 300km의 시나이 사막을 달려야 했지만 이스라엘 공군은 거의 이륙과 동시에 이집트의 도시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차 중동 전쟁인 6일 전쟁에 대해 아랍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시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에서의 공세적 행동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새로운 영토를 얻게 되면서 완충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는 주변 아랍 국가들의 복수심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6년 후인 1973년 4차 중동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차 중동전 6.1 전쟁이었습니다. Free day in Jewish Jerusalem, the day the winners of the battle for the holy city returned through the Mandelbaum gate to the cheers and the tears of their fellow Israelis. Natseach,